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슈퍼커브 110 공회전 시 배터리 충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1년 전에 그 공회전 시에도 배터리에 충전이 된다 이런 주제로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이 슈퍼커브는 공회전 시에 배터리가 충전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된다고 할까? 전자 제어로 다 넘어오면서 이 발전 시스템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슈퍼커브도 충전이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조금 검토를 해봤는데 조금 의외의 결과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 오토바이가 어떻게 전기가 생산이 되는지 이런 발전 방식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단산 교류 발전, 삼산 교류 발전,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 삼산 교류의 그 결선하는 방법에 따라서 Y 결선, 델타 결선 이런 방식이 있는데, 시간이 괜찮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본 게 이 슈퍼커브 배선도인데, 제가 이 배선도를 감상한 후에 왜 이 방법을 아직도 쓰고 있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직류 전기를 사용해요. 이 플러스는 12V고 마이너스는 0V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오토바이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교류 발전을 해요. 교류 발전. 이 교류가 뭐냐면 그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전기 있잖아요. 220V에 60Hz 이렇게 이제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단산 교류예요. 그리고 공장이나 이런 데는 삼산 교류 전기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 교류는 주파수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주파수가 있고, 가정용에 있는 그 60Hz는 1초에 60번을 왕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가정용은 항상 전기가 일정하게 오기 때문에 고정으로 24시간 제공이 되는 거예요. 가정용 전기는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토바이 전기는 전기를 생산하는 입장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구리선이 감겨져 있고 겉에 이렇게 마그네트 자석이 있어요. 이게 회전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 마그네트 자석이 영구 자석이에요. 크랭크가 회전하면 얘는 자동으로 같이 이제 회전을 하겠죠. 회전하면서 그냥 계속 전기가 이제 생산되는 구조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형태는 다르게 생겼는데, 여기서 쓰이는 자석은 전자석이에요. 전자석. 그래서 그 자석의 그 자력을 조절을 해서 전기를 더 많이 생산도 하고 전기 생산을 조금 줄이기도 하고, 자동차에 있는 거는 가변 발전을 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오토바이 위주이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대한 것만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코일을 감는 방법에 따라서 단산 교류가 있고 삼산 교류가 있어요. 이 단상은 구리선을 하나로 감게 되면 보시다시피 1번, 2번이 나오고, 여기서 자석을 돌리면 플러스로 한 번, 마이너스로 한 번,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1회전을 할 때 플러스로 한 번, 마이너스로 한 번 이렇게 전기가 생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삼상은 세 가닥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석이 회전을 하면 120도마다 이렇게 파형이 나와요. A가 한 번, 그 다음에 120도에서 B가 한 번, C에서 120도마다 한 번. 그래서 1회전을 할 때 이렇게 파형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요게 삼상 교류입니다. 자, 그러면 단상이건 삼상이건 지금 주파수가 있는 전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오토바이는 DC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없는 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전기를 정류를 해야 돼요. 우선 단산 교류가 어떻게 정류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알터네이터에서 전기가 생산이 되잖아요. 이렇게 단산 교류가. 이렇게 이제 단산 교류 주파수가 나오면 이 다이오드라는 놈을 통해서 정류를 해요. 물론 이제 정류할 때는 단파 정류라는 것도 있고, 이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정류하는 이런 전파 정류가 있어요. 다이오드 개수에 따라서 전파를 할 수도 있고, 하나를 하면 반파만 정류를 할 수 있어요. 보통은 다 전체를 정류를 하기 때문에 전파 정류를 하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주파수가 플러스 쪽으로만 이렇게 생기겠죠. 이 작업을 이 다이오드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빈 공간이 생긴 만큼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이제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평활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평활을 카패시터라는 놈이 이 평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카패시터는 뭐 일반적으로 뭐 콘덴서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충전과 방전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충전이 되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또 충전하고 또 이렇게 떨어지고, 충전하면 또 떨어지고, 충전하고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빈 공간을 얘가 이렇게 채워 넣죠. 그래서 이 카패시터 용량을 이제 조절을 해서 올리면 요게 좀 더 이렇게 올라가요. 좀 더 올라가더라도 그 리플 값은 완벽하게는 작업이 안 됩니다. 이 평활 작업이 이렇게 끝나면 전압을 조정을 해야죠. 오토바이 쓰는 전기는 12V니까 배터리 전압보다 높게 설정을 해요. 그래서 보통 뭐 14.4에서 뭐 5V 전압 조정을 해서 나갈 때 얘를 조금 이제 눌러요. 이렇게 쓸 수 있는 전기만. 그러면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평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레귤레이터로 이렇게 조금 눌러서 배터리로 공급하면서 오토바이 전체로 전기가 가는 구조입니다. 정류를 했다 그래서 교류에 있는 이 주파수 성분이 완벽하게 제거되는 게 아니다. 요거를 우선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삼상 교류는 어떻게 정류를 하느냐. 처음에 설명했듯이 한 바퀴 돌면 주기가 이렇게 3번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1번, 2번, 3번.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아래 전체를 전파 정류를 해요. 그러면 다이오드가 한 6개가 들어갑니다. 다이오드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 정류를 하면 DC에 가깝게 파형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어떤 차는 그 평활 작업을 안 하고 이 상태에서 바로 전압 조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평활을 거쳐서 전압 조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뭐 평활 작업을 하면 여기가 좀 더 이렇게 완만해지겠죠. 이렇게 카패시터에서 평활 작업을 하고 이렇게 이제 전압 조정을 해서 이제 배터리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단산 교류와 삼산 교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서 평활 작업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 갭이 크기 때문에 리플 값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1회전할 때 한번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효율이 좀 떨어지고, 대신에 이제 삼상은 리플 값이 적기 때문에 이제 손실도 적고, 그리고 1회전할 때 주기가 3번이 이렇게 나오니까 효율이 높겠죠. 주기가 한 번이 나오는 것과 3번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전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한 주기와 3주기의 차이점을 잘 모르실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EGED라는 채널이 있는데 아주 좋은 그림이 있어서 요걸 좀 잠깐 가져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 단상과 삼상의 그 차이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상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명이 이 물건을 민다고 치면, 삼상은 이렇게 3명, 1명, 2명, 3명이 이 물건을 이렇게 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해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단상 발전과 삼상 발전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이 정도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상 교류는 사실은 좀 카부레터 방식 때 많이 쓰던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카부레터 방식 때는 좀 전기 소모도 적고 하니까 이 단상 교류를 많이 썼는데, 요게 조금 단점이 이 공회전이나 저속 운전 때 전력 공급이 조금 불안정해요. 전자 제어로 넘어오면서 이 단상은 잘 안 써요. 물론 뭐 카부레터 방식 때도 삼상 교류를 사용한 차도 있어요. 전부 다 단상만 사용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자 제어 인젝터 방식으로 오면서 이제 삼상 교류로 다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상 교류는 보시다시피 1회전할 때 주기가 이렇게 3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RPM이 적은 공회전 때도 전력 공급이 안정이 되는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삼상 교류예요. 오토바이도 현재 전자 제어 인젝터 방식을 사용하는 오토바이는 지금 거의 뭐 90% 이상은 다 삼상 교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슈퍼커브 110은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 여기 이제 배선도를 보면 선이 2가닥이 있죠. 이게 단상 교류예요. 그래서 슈퍼커브 110은 단상 교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 공회전 때 충전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게 좀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12V에 4A인데 4A 참 너무 겸손한 것 같아요. 이거 좀 올려줘도 되는데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효율도 떨어지고 요런데 이제 4A면 시동 걸기도 좀 더 힘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차종도 한번 볼게요. 혼다에서 나온 C125, 네, 얘도 단산 교류예요. 그리고 얘도 배터리도 4A고. 그래서 이제 CT도 궁금해서 네, CT를 봤더니 네, CT는 네, 보시다시피 네, 삼산 교류입니다. 왜냐하면 전자 제어로 넘어오면서 다 삼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CT 같은 경우는 배터리도 8A예요. 네. 그 커브에 비하면 네, 상당히 인심이 후하죠. 네, 2배의 용량의 배터리를 박아줬으니.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의 발전 방식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그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커브 타시는 분들, 네, C125나 뭐 헌터, 네, 이런 분들은 전기 장치 부착하는 거를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전기 장치를 부착을 해서 전기 소모가 많아졌을 때 그 어쩌면은 그 시동이 꺼질 수도 있거든요. ECU에서 전압과 엔진 온도 이런 걸 체크를 하는데, 어떤 엔진과 이 센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기가 모자르면 시동을 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커브나 뭐 헌터 커브, 뭐 C125 이런 로타리 엔진을 사용하는 혼다류를 타고 계시는 분들은 네, 전기 장치 부착을 좀 자제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지금 뭐 배터리도 그렇고 뭐 발전 방식도 그렇고 날 좋은 날 그 김밥 싸들고 소풍 댕기고 할 때 네, 그런 용도로 하면은 네, 괜찮지 않을까. 이 커브로 배달용을 사용한다 하면은 좀 귀찮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토바이 발전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어쨌거나 혼다의 독특한 취향을 알게 되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